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드로잉의 샴박이고요. 드로잉 잘하는 꿀팁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관적 드로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제가 그 앞에서 그 수업해드렸 내용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직관적 드로잉과 관련이 돼 있거나 이 직관적 드로잉을 하기 위한 훈련 과정, 뭐 연습 과정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직관적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그대로 그린다, 또는 뭐 보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과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바로 그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보이시나요? 글씨가 직관적 드로잉인데요. 이 직관적 드로잉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드로잉을 하기 전 과정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물이 있어요. 대상물이 있을 때, 예,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눈으로 보게 되죠.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는요, 보통 이제 시신경을 타고 뭐 같으세요? 예. 나름 뇌라고 그렸는데요. 예. 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뇌로 들어가야 돼서 눈으로 본 게 이제 그 사실적인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직관적인 눈으로 본 내용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본 시각적인 것들을 뇌는 분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손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예, 손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손으로 전달이 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리는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관계를 갖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그림 과정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뇌로 입력이 되고 뇌가 분석을 한 이후에 손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직관적 드로잉은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게 가급적 바로 손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가급적 바로, 예, 손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눈은 뇌를 통해서 정보가 입력이 되면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착시 현상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것들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습관적으로 보는 것들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착시 현상을 이용한 되게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일종의 뇌가 가지고 있는, 이 뇌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일종의 이제 고정관념, 습관적인 보는 형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되고 뇌가 손으로 전달해준 이 과정을 최대한 없애버리기 위고 눈에서 바로 손으로 전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이라고 하는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직관적 드로잉은 그래서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보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직관적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직관적 드로잉을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걸 좀 즐겨보시면 즐긴다는 거는 그냥 재밌게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겨보시면 드로잉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직관적 드로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생각을 해보면 선입견이 좀 배제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직관적 드로잉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했던 이제 거꾸로 그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꾸로 그리기 같은 경우도 직관적 드로잉을 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하는 형태들, 평상시에 잘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좀 더 이제 그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예로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인물이 있잖아요. 예, 인물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앉아 있는 포즈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리의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리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체를 배우면서 그리는 비율과는 좀 다르죠.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짧아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반응을 하냐면 짧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길게 늘어나야 이게 맞는 것처럼 인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릴 때는 전체 사이즈에서 중앙이 어디고 그 다음 중앙이 어디고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정확한 형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형태를 그리기 위한 어떤 그 방법적인 거고요. 직관적 드로잉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상태의 이미지를 이제 직관적 드로잉으로 자꾸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그 뭐랄까 낯설은 형태 내지는 우리가 이제 의식하기는 힘들지만 좀 그 쉽게 보지 못하는 형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직관적인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뭐 쉬운 예로 이런 것도 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누구나 신발을 옆에서 보는 이 형태에 되게 익숙해 있죠. 또는 이제 위에서 보는 형태, 본인의 신발을 그 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형태에 익숙해 있어요. 위에서 보는 형태에 익숙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보는 형태를 그리게 되면 상당히 이 형태를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형태를 거의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는 신발은 이런 형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그리다 보면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신발이나 발의 형태 같은 경우도 특히 마찬가지인데요. 발의 형태 같은 경우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발은 굉장히 그리기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기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고 형태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느끼게 되죠. 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방향에서 보는 거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형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렸을 때는 집중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그려볼 이미지는요, 이겁니다. 예, 제가 미리 찍어놓은 이미지인데요. 사실 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다양하게 드로잉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예요. 손을 많이 그리거나 손을 자주 그리는 거는 인체를 그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형태력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미술 과정에서 손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방향의 어떤 형태는 사실 우리가 항상 보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손들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봅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보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보거나 손과 손가락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있어야 손이 굉장히 익숙하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손이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건데 굉장히 어색한 형태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그릴 때 손가락의 길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손가락의 길이는 요만큼인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손가락은 거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은 형태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거를 그릴 때는 이런 손을 그릴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좀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방향 내지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들, 아 되게 신기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형태력을 키우는데 이런 그 직관적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죠. 제가 즐기는 직관적 드로잉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아무 위치에서나 먼저 시작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로잉하는 거를 보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배울 때는 드로잉을 할 때 강약을 줘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저는 강약을 거의 안 주잖아요.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강약을 주는 이제 드로잉 같은 경우도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이제 공간을 표현하는 드로잉 또는 이제 맛을 또 표현하는 그런 드로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컨티뉴 방식의 드로잉 같은 경우는 컨티뉴 드로잉도 물론 나중에 이제 강약을 표현하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속도도 뭐랄까 좀 다양하게 속도도 연출을 하기도 하고 속도감도 주기도 하고요. 근데 강약을 표현하는 드로잉 방식도 물론 좋은데 쉽게 접근하면서 그냥 이쁘게 드로잉을 초급자분들이 따라하시기 편한 거는 이게 라인 드로잉 같아요. 라인 드로잉. 그래서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강약을 주면서 맛을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건 좀 이제 드로잉 구력이 좀 있는 분들이 가능한 드로잉이고요. 이제 초급자분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로잉을 좀 즐기시다 보면 이게 드로잉 선이 좀 즐겨진다 정도 이제 느낌이 들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선에 강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구력이 이제 붙으시면 굉장히 이제 드로잉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붙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요. 이렇게 라인 드로잉으로 들어가는 맛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드로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본인의 생각을 버리는 거다. 본인의 생각을 버리고 집중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직관적 드로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관적 드로잉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요. 수성 사인펜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물질을 한번 해보거나 하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좀 잠깐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물질을 해서 수성 사인펜 쓰는 느낌을 한번 또 여기다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하게 깔아주는 부분들 이런 거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넣기 때문에 톤이 뭐 잘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만 살짝 한번 내볼게요. 이게 수채화를 하는 약간 비슷한 연습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관적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직관적 드로잉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로잉, 보는 거를 대상물을 보고서 그리는 드로잉을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훈련을 할 거냐, 그린 훈련을 정확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화이팅 하시고요. 예, 건강하시고, 예,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함께하는 드로잉의 샴박이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